이번 시간에는 그 29번 그 어법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어법이 좀 어렵다고 어법부터 해두려고 해서 어법을 찍을 거야. 그 생각보다 어법은 쉽고, 일단 얘기하자면 어법은 쉬워서 그 듣기 하는 중에 풀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가 좋으면 10초, 정말 재수가 좋으면 5초 그 안에 풀 수가 있지. 그만큼 이렇게 이 어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지금까지 나온 거는 1번은 솔직히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2번부터 푸는 게 맞을 거야. 2번부터. 그 다음에 2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풀면 될 거야. 물론 모의평가는 3번이 굉장히 많았어. 그냥 모의평가와 다르게 수능은 2번, 정말 3년 연속 2번이 나왔지. 그리고 4번이 나오고 5번 나오고 4번 나오고 2번, 2번 이런 식이야. 2번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3, 4, 5번, 특히 4번에 또는 5번에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그다음 지금 이 수업은 조금 지겨울 거야. 그런데 왜냐면 길거든. 그래서 그 썸네일도 클릭 금지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겨운 사람 빨리 나가고, 대신 끝까지 보는 사람은 내가 장담하건대 이 29번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질 거야. 그리고 29번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이 29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주 간혹 그 5개 검토하는 가운데 1개 정도는 해석을 안 하면 참 답을 찾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세모로 두고 나머지로 결정하면 될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풀어보면서 원래는 따로 정리를 할까 그랬는데 그렇지 말고 그 실제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6월 모의고사 최근 거부터, 9월이 최근이긴 한데 그냥 6월, 9월, 그다음 작년 수능,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6월, 9월과 작년 수능, 그리고 그 전에 수능을 이렇게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중요한 건 그 6월, 9월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도 6월, 9월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동영상 찍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할게. 지금 대다수 이 문제는 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좀 등급이 잘 나오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법 문제는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번 수업만 잘 들으면 열심히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 좀 도파민이 중요한 사람들은 빨리 나가주세요. 그게 인생의 도움이 서로가 될 것 같아. 자, 시작을 할게. 29번, 이게 6월 달 거거든, 6월 달 거.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어,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딱 기억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체킹한다는 거야. 가장 기본이. 주어,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를 체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쓸데없는 부분들, 수식어고 전치사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쓸모없는 건 다 지운다. 근데 형용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언제? 2형식일 때랑 5형식일 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 이걸 그만두고 당장 스톱하고 구글링 해가지고 5형식의 어떤 구성 요소가 뭔지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그걸 반드시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사실 1형식보다 5형식 외우는 거는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영어 학원 가면 매일 외우게 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요즘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끝날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 고3이 돼갖고도 내 경험에 의하면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다고 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 자, 지금부터 해볼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1번이 있어. 일단은 실전에서는 1번부터 풀지 않는 게 좋겠지. 1번부터. 물론 재수가 좋아서 1번이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나 걱정이 돼서 사실은 사람은 2번, 3번, 4번, 5번 다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1번은 배제해놓고 일단 푸는 게 좋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1번도 다 풀겠다. 일단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전치사가 있네. 지워버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어가 딱 등장했네. 근데 복수야, 복수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야. 수일치란 게 뭐냐면 복수면 복수로, 단수면 단수로 이렇게 되는 거지. 특별히 이건 비동사잖아. 일반 동사일 때는 단수이면 여기 s 붙이는 거.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단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그렇지 않으면 S가 붙지 않는다.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29번의 1번은 맞지, 그지? 두 번째, 제일 먼저 볼 게 그 번호 있는 부분을 체킹하는 게 그 re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다. 이게 형용사인지 모르면 시험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렵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real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make가 나왔어. make가 이렇게 make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딱 나왔다. 이렇게. 이 구조를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구조는 좀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하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이야.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가 많더라고. 근데 인제 이런 친구들은 좀 곤란해. 사실 내가 이 몇 가지를 외우라고 하는데 그거를 1년 내도록 안 외우고 매번 물어볼 때마다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진짜 방법이 없어. 그런 친구는 성적이 안 올라. 참고적으로 나한테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은 한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등급이 한두 등급은 반드시 올랐다,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6개월, 1년을 나한테 배워도 등급 안 오르고 계속 뭐 그 자리에 올라가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외우라는 단어 안 외우고 기본적인 문법 좀 외우라고 하는 거, 문법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거든. 내가 가르쳐 주는 문법은 지금 딸도 듣고 있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에 내가 문법 완전 노베에서 3일 동안 2 시간씩 1 시간 반, 2 시간 정도 딱 해서 노베를 탈출시켰거든. 그때 가르쳐 준 문법이 전부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노베에서 탈출했다고 독해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요구하는 게 문법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 문법마저도 우리가 인제 애들이 처음 쌤한테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나는 A4 용지 알지? 거기를 한 페이지 또는 2 페이지 정도 문법 정리를 딱 해. 그걸로 다 끝내거든. "그 이상 문법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까? 진실이야. 여기 우리 딸도 있는데 거짓말 못 하고. 어쨌든 그게 진실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놀랐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 오만 가지 문법에 시달려 왔었거든. 근데 뭐 딱 2 페이지만 하고 실제로 그걸로 독해를 다 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니 애들도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딸도 딱 6 시간 같이 공부하고 실제로 그거를 문장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딱 공부하고 바로 노베 탈출이었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외워 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동사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모든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니까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 사역동사는 오형식이지 명사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이게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때 make, let, have가 있는데 have는 안 적었다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 make나 let을 썼을 때 특히 make를 썼을 때 make가 잘 기억해. make를 썼을 때 이 명사와 동사 사이는 항상 이 주체와 소수로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것도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느끼다.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게 오형식을 해석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나한테 안 배웠던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안 배워서 다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시켜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묶어버린다. 이렇게. 대다수 지금 친구들 보면 뭐뭐를 한다, 뭐뭐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좀 안 좋은 방식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독해 속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독해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 선생님이 지금 보면 독해할 때 보면 어느 단어를 탁탁 찾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돼서 그런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되고 처음 보는 문장을 다 그렇게 해. 왜냐하면 머리 구조에 조금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머리 구조랑 좀 다른 게 좀 있거든. 뭐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걸 주어로 보고 이걸 소수로 본다. 요걸 잘 기억해. 뭐 주어 소수로로 본다. 주어 소수로. 주어 소수로로 본다. 그러면 이때 동사 원형이 기본적으로 와, 동사가 오면. 그건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3학년 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조차도 문법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메이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명사를 쓰잖아. 야하고 수동 관계면 형용사가 온다. 참고 형용사는 문제를 풀면서 더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beautiful이라든지 pretty 이런 것처럼 그런 형용사가 있지만 동사에서 만든 ing도 형용사다. 그걸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지. 동사에서 만든 ed 그걸 과거 분사라 했지. 그냥 형용사야. 사실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용어를 붙인 거는 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 실제로 그런 뜻도 별로 없는데 뭐 분사라는 것까지 붙여 가지고 애들이 엄청나게 좀 힘들어한다고. 오늘 어차피 이거 지루하게 수업할 거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나는 지금 여기 유튜브나 아니면 또 영어 강사님들 중에 다 잘 가르치시지만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뭐 용어들, 이상한 용어들 있잖아.
뭐 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용어를 막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유행이 돼 있어 가지고 다들 그렇게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좀 혐오감이 좀 혐오감이라기보다는 거부감이 있어. 이유는 뭐냐면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그 문법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영어가 수학처럼 느껴져서 영어를 해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는 가운데 이게 투 부정사야, 이게 뭐 현재 분사야, 이게 뭐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그런 거 안 하고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거든.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어쨌든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딸에게도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친 걸 기준으로 한다. 좀 낯선 수 있는데 그래도 용어를 문법 용어를 조금씩 쓰면서 할게.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거 ing도 형용사고 ed도 형용사다. 그다음 ing는 능동 그러니까 어떤 공격하는 거고 ed는 공격을 받는 거다. 수동의 의미다.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야. 그다음 어 일반적으로 형용사 뭐 조금 전에 beautiful, pretty 같은 게 그런 거지. 두 번째 지각 동사라는 건 알고 있지. 잘 모르면 찾아보고 그때는 ing가 보통 명사 다음에 온다. 원형이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형을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 그러니까 원형을 썼을 때랑 ing 썼을 때 느낌도 달라. 둘 다 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 ing다. 그다음에 헬퍼가 나오면 지금 헬퍼가 나왔잖아. 헬퍼가 나오면 이게 to 부정사라고 그랬지. to가 붙은 어떤 동사 형태가 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좀 이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이게 make, let 그다음에 지각 동사 help를 제외하고 정확히 하면 사역 동사랑 지각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있잖아. 어떤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 밖의 동사. 그 밖의라는 것은 사역 동사, 지각 동사를 제외한 그 밖의 동사란 거야. 그럼 항상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 잘 기억해라. 분명히 이걸로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역 동사, 지각 동사, 헬프 동사 이걸 잘 기억해라. 그다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 명사 있지, 명사. 이게 동사가 형용사로 변할 때, 즉 ing나 ed가 형용사로 했잖아. ed로 변할 때 야가 주체 관계가 능동이면 ing가 온다. 그다음에 여기 그냥 형용사도 올 수 있다. 그다음 ed도 올 수 있다. 그거는 이것의 주체 관계로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즉 여기에는 동사 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 종류는 다 올 수 있다. 형용사 종류가 몇 가지였다고? 세 가지. 그냥 형용사 ing, ed. 한 번 더. 그냥 형용사 ing, ed. 한 번 더 한다. 그냥 형용사 ing, ed 이렇게 돼 있다. 기억했어? 기억 못했으면 잠시 수업하고 기억을 한번 해보고 나서 강의를 들어봐. 두 번째, 이건 미리 할게. 여기서 he kills him하고 he kills himself하고 다르다는 걸 모르는 친구가 있어. 아는 친구가 더 많겠지. 그런데 여기에 him이라고 얘기하면 이 he랑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그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 타인인 다른 남자를 죽였다는 거야. 원래 뭐 죽인다 이게 현재를 쓰면 안 되는데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데 진행형으로 쓰거나 흔히 말하는 진행형으로 쓰거나 과거로 쓰는 게 자연스럽고 이게 현재로 쓰는 건 좀 어색하거든 사실은.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쓴 거니까 그건 보지 말고 하여튼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죽였다는 거야. 어? 힘인데요? 이때 힘 쓴 거 다른 남자. 왜? 목적어는 있잖아. 주어란 다른 상대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같은 상대면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라고 그래. 지금 삼형식 목적어잖아. 그러면 he랑 him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장치 때문에 영어에선 self라는 걸 이렇게 사용한다. 즉 그랑 얘가 같은 남자라면 self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같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 요거 잘 기억해.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요걸 잘 기억한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무슨 동사라고? 그 밖의 동사는 항상 help처럼 명사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야. 요걸 잘 기억했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지? 진짜지? 기억해봐. 지금 잠시 세워놓고. 이 정도도 투자 못한다고? 지금 내가 투자하라고 한 건 기껏해야 요거하고 1형식부터 5형식 정도 투자하라고 그랬어. 그 외에 문제 푸는데 그렇게 많은 게 없을 거야. 뭐 있긴 있는데 조금만 설명하면 될 거야. 두 번째, 이거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런데 조금 얘기를 할게. 얘기를 하자면 관계대명사는 크게 보면 who가 있고 그러면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whom이라는 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인데 요 정도는 다 알 수 있나? 이걸 모르면 좀 곤란하거든. 그 다음에 that이라는 게 있지. 그거는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목적어가 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whose가 나오면 여기에 반드시 whose는 s로 붙으니까 소유격이야. 형용사다. 크게 보면 수식어야. 거기에 명사가 반드시 붙는데 그지? 이 명사가 붙어서 지금 여기서 who나 whom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냐? whose 명사가
who처럼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whose 명사가 whom처럼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whose잖아. 그러니까 우리 외울 때 막 외운 거 뭐 마치 뭐 암기 과목 외우듯이 who, whom, whose 해갖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 막 외우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거든. 근데 관계대명사는 뭐밖에 없다? 주어 역할하는 거와 목적어 역할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whose는 반드시 명사랑 섞여야 돼.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예쁜 소녀 이건 말이 되는데 예쁜 하고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말도. 그러니까 예쁜 소녀, 어?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랑 명사가 한 쌍이잖아. 그러니까 한 쌍에 대해서 얘들이 이 뒤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야, 여기서 그럼 선생님 그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 정도까지 수업은 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구글 해갖고 찾아보면 되지.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차라리 물어봐. 그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 다음, what 있지, what. 이게 가장 핵심이지. what이 나오면 또는, 물론 이제 이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또 위치가 있지. 사물일 때는. 그래서 사물을, 그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 가지 사실 제약 조건이 있지만 실제 그 현실에서 그 제약 조건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대선 사람도 올 수 있고 사물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화에서 위치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드물다. 거의 다 that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 대화에서 위치 사용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거든. 그러면 그걸 굳이 구분하는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내가 좀 말을 잘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that이라는 것은 막 아무거나 선행사를 쓸 수 있다. 그다음 what이 나오면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목적어라고 생각한다. 그냥 목적어 또는 주어. 이 자체가 목적어나 주어야. 알겠어? 이것도 목적어나 주어다. 잘 기억해. 목적어나 주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희가 학원에서 배웠던 기본 지식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 정도 지식이 필요하다. 잘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문법책 집에 처박혀 있는 거 있지. 거기 가서 관계대명사 편 딱 읽으면 30분이면 될 거니까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다시 수업을 들어도 되니까.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지금부터 수능 그 어법 문제를 100점 맞을 수, 100점이 아니라 웬만하면 뭐 다 무조건 아주 쉽게 맞을 수 있다. 준비됐나? 그러면 실제로 가보도록 할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메이킹이 나왔지. 그러면 여기 명사가 나왔지. 여기 형용사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그랬어? 안 당연하다고 그랬어? 조금 전에 했잖아. 다시 봐. 다시 보자고. 여기 보니까 메이크가 나오고 어떤 명사 나오면 형용사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형용사 종류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일단은 맞는 거야. 물론 그냥 형용사가 오면 능동관계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해석은 안 했지만 맞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세모 정도 해놓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세모는 이렇게 ing나 ed일 때 세모하는 거야. 이 그냥 형용사는 무조건 맞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잘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구조를 좀 보면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왔잖아.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이 하는 건데 make it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지? 가목적어라고 하는 걸 배웠지. 가목적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that이나 to가 나와야 된다. 여기 뭐가 나왔지? 동사가 나왔는데 to가 없지. 답은 3번이다. 지금 여기에 포투 구문이라고 배웠을 거야. 포투 구문. 여기에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에 부정사가 나오면 어떤 지금 투부정사라고 그러지 흔히 투가 나오면 그 앞에 us가 야의 주어 역할을 해. 우리가 인식한다 이 말이지. 그때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for라는 걸 붙여. 어렵지. 좌우간 make it 나오면 난데없이 it이 나와. 앞에서 받는 거 없이. 그러면 그 it은 가목적으로 한다. 그 정도도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지. 좀 중학교 실력을 푸는 거야. 그러면 그 가목적에 해당하는 it 또는 가주어에 해당하는 it 그것은 반드시 to나 that절로 받는다. 알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to가 없지. perceive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몇 개라고? 한 개야. 그런데 지금 봐. search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명사잖아. 해석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make라고 동사가 나왔잖아. 됐지? 그런데 또 perceive라는 동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동사가 2개 나왔어. 선생님 동사 2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and나 but이나 등위 접속사로 연결돼야 돼. 잘 기억해. 그걸 병렬 구조라고 배웠지 학원에서. 또는 병치 구조라고. and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뒤에 같은 동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투부정사 나오고 ing가 나오면 앞에 ing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갖게 만든 걸 병치라고 얘기해. 잘 모르면 댓글을 달아주면 댓글을 내가 달아줄 테니까 또는 우리 딸은 잘 모르면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된다. 분명히 가르쳐줬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2가지 방법으로 풀었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make it 할 때 이 it 있지. 그럼 가목적어를 안다면 가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to나 that이 와야 된다. 근데 perceive라는 게 나왔는데 to가 안 붙어서 너 틀렸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항상 주어, 소수로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주어를 찾았어. 해석 안 했지.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 동사 해석도 안 했어. 근데 make라는 건 유심히 봤어. 근데 좀 내려가 보니 여기에 또 perceive라는 게 나왔네. 동사가 2개야.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safely가 나왔는데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 이거 뭐라고?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 생각해 봐야 돼. 잘 봐. 여기 보니까 좀 앞으로 가보자. let이 나왔지. 그럼 뭐라고? 어떤 명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 올 수 있다고 했지. 왔네. 그지? 그럼 what의 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거야. 목적어가 왔네. 설치까지. 그 다음 for 나오고 전치사구고 to도 전치사지. 그지? 그렇게 해서 다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보니 뭐냐면 요런 놈을 본다는 거야. 안전하게. 그지? 안전하게. 그러니까 safely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distance를 꾸미는 거잖아요. 이거는 distance.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distance는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니까 해석할 필요 없어. 형용사는 어디에나 마음대로 올 수 있다. 이 형용사는 주체와 관련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죽었다, 젊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지. 젊어서 죽었다. 그럼 나는 죽었다 하면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젊어서 이러면 어떻게 써놨냐? 그냥 이렇게 영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나는 죽었다, 영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부사만큼 아주 뭐랄까 자리에 구애를 받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석을 안 하고 풀 거니까 이 ed가 붙었으니까 형용사라 본다.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에 지금 이건 형용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줄을 안 그놨으니까. 그럼 이 형용사에 부사가 오는 게 맞냐 했는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뭐지? 부사야. 부사는 ly를 붙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부사가 맞다 이거지. 5번을 가보면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무슨 사다? 형용사다 이거지. ed.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ed가 오면 얘는 수동일 때는 수동은 ed의 목적을 받을 수가 없어.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 ed가 오면 목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목적어가 안 와야 돼. 근데 여기 ing가 오잖아? 그럼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돼. 기억해. 지금 이 형용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험의 그 핵심 요소다. 핵심 요소. 여기 ed이 오면 뭐라고? 형용사를 했어.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올 수 있지? 그거 이 형식의 구조잖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올 수 있어. 선생님 그게 지금 과거 분사인지 무슨 형용사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한테 듣는 순간. 그럼 지금 나가세요.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이 형용사. 알겠지? ing 형용사. 이렇게 외우래 서 그러면 ing 동명사도 있는데 그래. 주어 자리에 ing가 오면 목적어 자리에 ing가 오면 보호 자리에 ing가 오면 때에 따라서 걔네들이 보호는 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 좌우간 그 명사 자리에 오면 걔네들은 동명사라고 해. 그 정도는 너희도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형용사 ing를 다루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게 from 나오고 lives 나오고 했으니까 이 명사니까 선생님 목적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에 전치사가 있으면 얘네들은 다 버리는 거야. 뭘 말할 때? 문장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얘기할 때. 즉 얘는 명사가 와야 돼. 전치사가 없지.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분석할 때 이 전치사는 버린다. 그러면 이거 전치사가 붙지 않은 그런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따라서 6월 모의평가 솔직히 이렇게 읽으면 몇 초 만에 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2번 읽고 그 다음에 3번 읽었을 거 아니야? 2번 읽는데 이렇게 탁탁탁 체크할 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명산지만 따졌잖아? 그럼 1초 걸릴 거야. 1초 심했나? 1.5초 걸릴 거야. 또 이거 딱 하는데 1.5초 그래 심했나? 2초 걸릴 거야. 1.5초 더하기 2초는 몇 초지? 3.5초야. 3.5초에서 좀 다리 떨다 보면 0.5초 갔겠지. 그럼 4초 정도. 그래, 그리고 땀 닦았겠지. 5초. 그래, 5초 정도 걸렸을 거 아니야. 5초 만에 29번 풀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누가 29번을 5초 만에 푸냐고. 여기에 1분씩 소요하고 많게는 2분, 3분 소요하고 있는데. 근데 너를 몇 초 만에 풀었다고? 5초 만에 풀었다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근데 분명히 다행인 건 뭐냐면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을 거야. 그래서 고마워. 사실은 내가 이걸 돈을 주고 받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냥 이 뭐 그냥 뭐 이런저런 거 별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정리된 걸 가르친다는 거. 모든 정보는 그래. 가공이 중요한 거거든. 내가 가공한 게 가치가 있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편집도 제대로 안 되고 편집할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속도 조절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강화하는 상업적 가공력은 떨어져. 근데 지금 이 수업 내용은 가공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게 가치가 아닐까? 근데 그거를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이걸 무료로 공개한다는 게 그냥 배 아픈 것보다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 걔네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아무도 편하게 돈을 안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뭐 자유롭게 보는데 잘 안 봐주니까 고맙지. 잘 봐주면 좀 미안할 건데 돈을 받았던 친구들에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 어쨌든 어 잘 들으면 끝까지 이걸 들으면 어 좀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이제 또 인제 9월 모의평가 늘 이제 최근에 본 거지. 9월 모의평가 이게 최근에 본 거야. 이거 보면서 인제 좀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네. 그지? 첫 번째 보자. 리퍼럴드 나왔어, 리퍼럴드. 이게 잘못됐네. 지금 내가 처음 나왔는데 리퍼럴드라는 게 딱 나왔다고. 그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배운 거에 의하면 형용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형용사. 그지?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얘는 ed가 붙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알겠지? 형용사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언급된다 이거지. 뭐뭐로서 언급된다. 말이 돼 안 돼? 되지. 언급하는 게 아니고 뭐뭐로서 언급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몰라도 된다.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ing가 오면 이게 뭐라고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와야 된다. 알겠지? 분사구문인데 사실 이거 분사구문인데 참고 분사구문은 여기에 형용사가 와. ed가 올 수 있고 ing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콤마가 온다. 그 형태가. 그리고 주어 동사가 시작돼. 그리고 반대로 이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앞에 오고 이게 뒤에 올 수도 있어. 좌우가 여기 있는 것은 형용사다. 그런데 여기 분사 구문이고 선생님 이거 분사 구문 내가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학원에서 우리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거 부사 구라고 하던데요. 내가 금방 형용사 구라고 안 했고 이게 형용사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다음에 이게 부사구고 부사절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종속절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거 다 안다고 하지 마 그런데 그런 생각 하지 마. 알겠지? 하지 말라고. 그냥 형용사야. 내가 오늘 가르쳐준 건 뭐라고? 형용사만 생각하라고. 제발 제발. 그래서 여기에 referred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언급하는 거거든. 또는 뭐뭐로 여기는 거거든. 사실은 referred A as B라는 어떤 구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돼. 좌우가 이게 뜻도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라고? 이게 형용사다 이거지. 오늘 배운 게 뭐라고? 형용사다. 그럼 여기에 능동이 뭐가 와야 된다고? ing가 와야 된다. 그지? ing가 아니고 명사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왔어 안 왔어? 선생님 명사 아닌가요? to 아니지. as 아니지.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연결된 거지. 이게 흔히 말해서 명사일지라도 여기에는 명사가 났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1번도 안 본다 그랬지. 사실 지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2번부터 받으면 바로 답이 2번인데 그냥 뭐 1초 만에 뭐 1초는 좀 심했나? 뭐 한 2초 만에 풀 수 있었겠지. 위치가 나왔어. 그럼 조금 전에 배웠지. 위치가 나왔어. 그럼 항상 위치가 나왔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야 돼. 그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동사가 아니야. 이봐. 여기 보니까 동사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동사 나왔잖아. 그지? 어? 동사가 나왔다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blended라고 나왔어.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관계대명사는 이 뒷부분이 뭔가 빠져야 돼. 완성되면 안 된다고. 자, 이게 명사지. 형용사지. 지금 이게 비동사가 형용사지. 그러면 몇 형식으로 완성됐어? 형식이라는 게 형식을 기억하고 그 형식에 맞추어서 틀을 만들면 그게 완성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blinded가 뭐라고? 형용사랬지. 비동사 하다면 형용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지? 그럼 완성된 거야. 그럼 위치 틀린 거지.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렇게 쉽다고. 그 다음, 이게 strong 나왔지. strong. 그래서 strong.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럴 때 잘 모르겠어. 이 strong이 어떤 위치인지 형용사가 항상 어딘가 시켜올 수 있다는 건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항상 접속사까지 간다.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명사가 하나 나왔어.
그다음에 strong 나왔어. 이건 뭐냐? 지금 한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strong하다는 거잖아. 그 형용사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이가 strong한 거야. 물론 구조적으로는 find 다음에 명사하고 형용사 쓰는 그런 어떤 어법의 구조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사가 나오면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것은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인제 이게 그다음 가보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feel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동사가 딱 체크할 때는 얘가 지금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런 거 따지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야가 동사로으니까 주어를 찾아야 돼. 그 who가 주어지. 근데 who는 앞에 있는 놈을 받아서 who를 만들지. 딱 보니까 뭐가 있어 보니까 여기 명사가 딱 있잖아. 얘가 주어란 거야. 얘 입장에서 feels 하면 안 되고 feel 맞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됐지? 그다음에 it's는 소유격이야. 그것의라고 소유격. 그 정도는 알아야 돼. it 주격, its 소유격, 목적격 it이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도대체 이게 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소유격이고 이게 형용사고 이 명사지. 또 명사고. 그럼 뭐 틀릴 리가 없잖아. 소유격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5번 맞아. 따라서 답은 쉽게 2번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그다음 이제 2025년도로 가보자. 2025년도. 잘 따라오고 있는가 모르겠네. 조금씩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지루하더라도 잘 참고 지금 그래도 꽤 그 웬만한 문제 최근에 나온 문제를 다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지금 이 어법이 반복되게 뭔가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그 수능의 이런 모습을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나라 그 학교 교육은 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원 선생님들도 쓸데없는 짓을 하게 돼. 왜? 우리가 학원 선생님들이랑은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좀 이상한가? 종로로 타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가지고 수학처럼 가르쳐. 이게 문법을 수학처럼 가르친다고. 아니,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 시험을 보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여기서 꼴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 정말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런 문제를 내는 거. 근데 우리나라 모든 그 다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도 그런 선생님들 계시고 문법 가지고 어려운 문제 내면 자신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도가 텄다고 생각하는 프라이드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 근데 그건 프라이드가 아니거든. 그건 언어학자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언어학을 배운 게 아니거든.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건 실용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나는 사실 지금에 있는 교육 과정을 완전히 뜯어고칠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만 되면 애들이 웬만한 회화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게 아주 쉽거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 뭐 또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그 교육제도를 만들었는데 뭐 당신 주제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진짜로 학생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면 손시연 회화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웬만큼 웬만큼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공교육으로. 물론 100%는 아니겠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갑자기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왜 내가 평가원을 높게 평가하느냐? 일단은 문법 문제 딱 하나. 어법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를 낼 때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만 내는 것. 흔히 말해서 꼭지 잡고 여우 잡고 이렇게 함정 파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정말로 정말로 자주 중요한 것들,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만 어법으로 내거든. 그래서 나는 그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원에 있는 최초에 만드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 굉장히 잘 하시는 결정인 것 같아. 그래서 평가원에서 낸 이 시험치의 의도처럼 사람들 고등학교도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중학교도 그렇지가 못하고 있지. 이 부분 지루했지. 계속 가보도록 하자. 아니, 그냥 이만큼 이게 뭐 잘한 거다 이거지 영어 시험이.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평가원에 있는 분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싶어서. 어쨌든 29번 또 한번 보자. 2025년 어떻게 됐는가? 자, 보자. 여기 보니까 이미지 이 헤드가 나왔네 헤드. 그럼 우리는 if가 나오면 딱 나오면 헤드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가글한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가정부 과거니까 뭐 '그런 거네. 가정부 과거 쓴 거구나. 그래 if 다음에 가정부 과거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야. 근데 나는 가정법도 모르는데요 선생님. 그런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 가정법이 뭐고 난 모르겠고 과거 썼지. 그럼 또 좀 내려가 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놨어? 과거를 썼지. 아 과거네. 일반적으로 같은 시제잖아. 그러고 넘어간다. 그리고 틀릴 수도 있어. 사실 여기에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 뭐라고? 여 헤드 썼으니까 니디드 썼으니까 맞을 것이다. 그다음에 1 번은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겠지 뭐 하고 넘어간다. 잘 기억해라. 알겠지? 두 번째로 간다. 지금 노즈가 나왔어. 딱 S를 보자마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살펴봐야 되겠군. 그럼 주어를 찾으려면 접속사까지 가야 되겠군. 접속사에 딱 보니까 patient가 나왔네. 복수네. 그리고 S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이거지. 왜? 복수면 S 못 붙인다 이거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갑니까? 잘 봐. 여기 형용사 있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까지 ing 형용사를 했잖아. 이건 전치사구지. 야 형용사지. 그 형용사에 딸린 놈이지. 그럼 이런 놈들은 다 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는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이제 두 번째 보자. 분사구문 또 나왔다. 분사구문 이번엔 뒤에 부분 나오지.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분사구문 A형 또는 뒤에 나온 분사구문 B형이라고 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이건 ing가 나왔다. ing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up까지가 한다 아니겠지? 응? up까지가 한다는 건데 ing가 나오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명사 하나 필요해요. 명사. 그걸 목적어라 그러지. 명사 필요해요. 왜 ing는 가는 거니까 가려면 뭔가 공격을 하려면 공격할 대상이 있어야지. 허공에 보고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잖아. 뭔가 공격해야 되잖아.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근데 명사가 필요해. 마인드가 있잖아. 지금 내가 해석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고 단순하게 구조만 파악하고 있지. 그러니까 맞아요. 알겠지? 그럼 이거 조금 전에 지난번에 본 거는 이디오 뭐라고? 온다 안 온다? 오면 큰일 나요. 절단 나요. 이런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시 왔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포트가 나왔네. 그지? 그럼 또 바로 무슨 생각한다고? 스포트의 주어를 찾아야지 동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our brain 이거 찾았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 바로 앞에만 보면 안 돼. 좀 넓게 봐. 그래도 그 문장 전체는 보라고. if부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our brain이죠. our brain. 그거는 of로 연결됐잖아. 그러면 죽여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all the parts. 뭐라고? all the parts. 이 부분이라고. all the parts. 요 부분이니까 parts니까 복수야 단수야? 복수요. 그럼 요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시 여기 s 붙으면 여기 s 붙지 말고 여기 s 붙으면 여기 s 붙지 말아야 돼. 뭐라고 했지? 여기 s 붙으면 여기 S 붙지 말아야 되고 여기 S 붙으면 여기 S 붙지 말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맞아요 됐다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가자. what 보자. what. 아까 what은 뭐라고? 목적어처럼 생각하라 그랬지. 목적어처럼. 그러면 지금 이걸 뒤로 싹 가져가 봐.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없는데 목적어를 딱 넣으니까 딱 맞게 삼행식이 되네. you perceive 땡땡 이렇게. 맞아. 그럼 5번 맞다고. 그렇게 넘어간다. 2024로 가자. 지금 푸는 거 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풀고 있지. 24년도 수능을 딱 볼게. 이제 이걸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수능은 쉬워야지. 또 이게 ing 나왔다. 그럼 뭐라고? 뭐가 와야 된다고? 목적어. to know가 목적어잖아. 알겠지? to know가 목적어잖아. 왜? to는 잘 기억해. to가 붙은 거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지 멋대로야. 다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명사가 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자리에 딱 왔어. 그럼 명사다. 다시 얘기할게. to는 만물박사야. 만병통치약이라고. to가 나오면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근데 시민 입장에서 조금 전에 ing는 형용사를 했거든. 얘는 ing로 되는 거는 분사구문 중 B형이지. ing로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to 부정사가 왔잖아. to 더하기 그 동사 원형 그냥 동사. 그러면 걔는 무슨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명사 자리에 온 거지. 그럼 얘 명사야. 근데 형용사 자리잖아. 그럼 형용사야. 이 부사 자리잖아. 부사야. 다시 to는 만병통치야. 선생님이 이거 부사적 용법 뭐고 형용사적 용법 뭐고 그 다음에 뭐 명사적 용법은 뭔데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있다. 그러면 명사야. 지금 우리는 그 명사가 필요했잖아. 그 자리에 왔잖아. 명사다. 그럼 맞는 거다. 알겠지? 좀 말이 길었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다. 위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왔어? 목적어 있네. 완성됐어,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됐어. 그럼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이거 불완전한 거야. 위치가 여기 딱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완성됐어. 그러면
완성됐을 때는 굳이 쓴다면 뭘 쓸 수 있을까? that을 쓴다. 그거 기억해라. that은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게 아니라 동격의 that이란 걸 들어봤지? 그거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격의 that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이런 거야. 흔히 말해서 that으로 딱 that이 치환하는 도구야. 수학의 치환을 들어봤지? 그 치환이 that으로 치환하면 뭐냐면 완전한 문장을 that이라고 딱 치환하는 거야. 앞에 치환을 딱 하는 거야. 야, 치환해서 that이라고? 그다음에 예컨대 이런 게 지금 위치 잘 있지. 여기에 that을 쓴다면 이런 뜻이야. 나 that이거든. 그럼 나 이 뒤에 완벽한 문장 하나 쓸 거야. 이런 뜻이야. that이라는 게. 알겠어? that이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 that 쓰자마자 불완전할 수도 있어. 관계대명사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that을 딱 쓰잖아. 그럼 나는 어떤 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을 하나 쓸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문장을 내가 치환해서 that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수학 시간에 치환 많이 배웠지. 그때 보면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그놈을 하나로 딱 묶는 걸 치환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대시 오면 딱 맞는 거야. 왜? which나 who나 whom 앞에서 얘기했지? 그건 너 what.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 who나 whom, that이나 which나 whose 명사요. 잘 기억해. 요런 것들이 오면 이 뒤에는 불완전한 거야. 왜? 여기에 어떤 요소가 앞으로 딱 온 거니까. 그런데 that은 이 관계대명사 that 말고 그냥 that이 있어. 뭐 그걸 동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하고 뭐 좀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that은 어떤 거냐? 나 앞으로 문장으로 딱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들어봐. 완벽한 문장으로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야. that이 나오면. 한 번 더. that이 나오면 관계대명사가 아닐 때. 그럼 관계대명사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알겠지? that이 나왔을 때. 근데 완전한 게 나오잖아. 그 that은 어떤 뜻이라고? 나 미리 치환한 that이야. 그리고 내가 풀어줄게. 문장.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내가 말로만 설명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동영상을 속도를 좀 줄여서 천천히 한번 들어봐. 천천히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분명히 알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것도 2번이니까 솔직히 29번 이 해에 2번부터 풀었던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몇 점 만에 풀었을까? 1초. 더 이상 볼 게 없거든 이게. 이건 너무나 명백하거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2가 나왔잖아. 근데 succeed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영어에 써 있잖아. 그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동사 앞에 to나 did나 이렇게 붙여. 여기서 평가할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고 맞아요가 아니고 만약에 2번까지 잘 모르겠으면 이게 did가 되지 않을까 과거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when 구조를 보니까 여기 fail이 나오잖아. 그치? 빨리 찾아보니까 같은 동사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show도 있고 그지? 어? 그러니까 이게 현재야. 그럼 현재에 맞겠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라고. 이해됐어? did는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도어즈라는 자체가 복수잖아. 근데 이게 복수냐? 맞잖아.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물론 다른 요소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자, 홈이 나왔지 여기. 이걸 왜 봤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 뭐 좀 또 비동사니까 좀 이상하지. 근데 잘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여기 잘 봐라. 여기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프동사 말고 이 make, let, 지각동사를 제외한 모든 거는 형태가 이 헬프동사와 형태가 똑같다고 얘기했어. 여기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알겠지? 다시 이거 make나 let, 지각동사가 뭔지는 알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피부로 그다음에 소리 듣고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한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무조건.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자. 지금 whom을 뒤로 보내. 그러면 동사 다음에 뭐가 하나 오고 다시 볼까? 동사 다음에 뭐가 하나 오고 명사가 to가 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 다시 가보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whom이 나왔잖아. 얘를 뒤로 보내. 원래 뒤에서 온 거랬지. whom을 여기다 보내면 동사 하나 있고 이 동사가 아까 말한 그 밖에 동사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오고 흡이 되면 되겠네. 알겠지? 맞겠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 조금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그 관계대명사는 이 뒤에 있는 요소가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뒤로 가져가 봐. 이 목적어잖아. M이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자리가 어디야? 여기지 지금. 왜? 다시 보라고. 여기 명사는 다 목적어 자리야. 그러니까 목적격이 와야 된다고. 얘들 다음에 뭐가 왔어? to가 왔다고. 그럼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들 whom을 딱 보내면 요 자리에 올 수 있지. 목적어 자리니까.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한 단어, 그다음 to.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어. 이 문제는 2번부터 풀었다면 재수 좋게 1, 2초 만에 뭐 길어봤자 5초 만에 풀 수 있었어. 근데 지금 29번을 풀인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쉬운데 29번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솔직히 학생들이 이걸 어렵게 만든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23년도 거 한가 보자. 23년도 거, 23년도 거 계속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계속 뭔가 반복된다는 걸 좀 느껴야 돼. 반복된다는 걸. 알겠지? 23년도 보니까 이런 거야. 보니까 지금 대시 당했단 말이야. 대시 있지, 대시. 대시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대시란 것은 내가 지원하는 도구라 그랬어. 관계대명사가 아닐 때. 그러면 대시 지원하는 도구니까 여기 보니까 is가 나왔지? is는 같다는 뜻이야. 비동사는 원래 등호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he is a king 하면 he 그다음에 등호 equals 그다음에 a king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안 보더라도 앞에 내용은 이다 이렇게 된 거야. 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럼 문장이 와야 돼.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명사. 그럼 뭔데? 삼형식 됐잖아. 오케이. 통과.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두 번째는 them 있잖아. 이거만 보면 잘 봐. people present them 했으니까 주어, 그치? 동사, 목적어. 요쪽으로 보낸다. 전치사하고. 이건 맞는 것 같아. 됐지? 그다음 가보자. 3번 가보자. 3번. 3번. 3번 가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일이 붙었으니까 뭐다? 형용사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지금 보면 위로 됐잖아. 그냥 명사 와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다음 보자. 지금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지? 형용사나 명사 와야 돼. 근데 이거 보니까 이디 붙었다. 그럼 뭐야? 형용사지. 그럼 이거 부사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다음에 오프닝 했는데 이거 ing야. 알겠지? ing니까 여기 뭐 오면 된다? 명사. 명사 맞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5번도 4번도 3번도 확실해. 이것도 확실한 것 같고 다 확실한 건데 이러면 멘붕에 빠지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29번 이때 몇 년도야? 23년도에 그 시험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대명사가 나타났을 때 얘가 댐슬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봐, 한번 보자. 이럴 때 좀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무나 이거는 좀 댐슬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아니면 다 맞는 거야. 알겠지? 흔히 말해서 여기서 앞에 문장에 댐이냐, it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잘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댐셀브즈가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예측이 된다. 지금 공부했잖아, 처음으로. 근데 분명한 거 그래더라도 이거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건 분명하잖아. 그럼 이거 찍어야 되는 거야. 또 2번이고. 근데 지금 댐셀브인데 한번 읽어보면 그 옷이라는 것은 그지? 뭐냐면 part of the how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how를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 옷이란 건 방법의 일부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람들이 드러내는 방법이다. present랑 express하고 똑같은 거야. express 알겠어? present는 express를 더 고급스럽게 말할 때 present라고 얘기해. express 자기 의사를 드러낼 때 고급스럽게 말할 때 express라고 안 하고 present라고 얘기한다고. 그 자신을 세계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자신이 타인이 아니야. 이 사람도 people하고 them하고 다른 거거든. 지금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옷이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하면 좀 힘들 수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이 그 어법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도가 좀 빠른 사람들은 해석을 좀 대충이라도 해보는 게 좀 중요하긴 해. 알겠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요건 힌트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2번 말고 나머지 2번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댐이면 댐셀브즈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뭐 is는 아니겠네. 어떤 목적어에서 약간 특이한 경우가 them, themselves, him, himself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잘 기억해. 그다음 22년도로 가보자. 22년도. 다시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고 정말 좀 그렇다. 그럼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걸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지. 하지만 지금 계속 문제 풀면서 똑같은 상태야. ing. 알겠지? 그다음 관계대명사.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22년도 보면 또 똑같을 걸 아마. 보자. 자, 1번 ing 나왔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 분사구문 뭐야? B형이잖아. ing가 콤마가 있고 그다음에 ing가 왔어. 그럼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왔잖아. 오케이. was가 나왔어. 그지? was가 나왔으면 지금 이 was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나중에 할게.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다음 이것부터 보자. 이거 솔직히 워즈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봐. 쭉 올라가. 올라가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지. 이게 접속사거든. 이거 주어, 동사거든. 아, 주어, 동사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동동 비교라는 거잖아. 그 앞에 애들은 죽여. 우리 해석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죽이면 그냥 become large지.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become이지. 현재잖아. 근데 이거 과거잖아.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해서 시제 일치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거 좀 주의할 거. 특히 as가 왔을 때 좀 기억한다. 하나씩 기억하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제 일치라고 해가지고 얘들 둘이 같다. 물론 시제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as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런 거야. 과거랑 비교할 수 있고 현재랑 비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포가 과거 상태였을 때에 비해서 더 커졌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상태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과거 상태에 있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s he was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의 과거 상태. as he is 하면 지금 현재 상태랑 비교한다. 이런 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힘들었을 거야. 판단 못했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많이 쓰는 거야. 알아둘 것. 이 as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과거도 쓸 수 있어. 물론 다른 것도 과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는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세모 잘 모르겠다고 가야 돼. 무조건 시제 일치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틀려. 근데 아까 선생님 그때는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문장 구조를 완벽히 뜯어보진 않았지만 동등한 가치에 있는 동사를 본 거야. 지금은 동등한 가치가 아니고 비교를 하잖아. 그럼 동등한 가치가 아니거든. 그러면 다른 상태일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봤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와 같은 거거든. 지금 보니까 요 보니까 s가 붙었네 동사인데, 그지? 그 다음 and가 붙어서 그럼 동등하다는 거잖아 앞에 하고, 그지? 그래서 쭉 올라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 있을 때까지? 접속사 있을 때까지. 두 번째 주어가 나왔네 it이라고. 그다음 이들이 나오면 or가 나오지 or.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란 뜻이야 이게. 즉 요거 이런 뜻이라고. 둘 중 하나, 요런 거랑 요런 거 하나. 그러면 이때 or와도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취할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지? prepares라고 했지. 아, 그러면 야도 and니까 동동하게 뭐라고 해야 돼? s를 붙인다 이거지. 이거는 보통 병치 구조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 그 다음에 what이 나왔다. what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한다고? 뒤로 보내봐야 된다. 갈자리겠는가. 보자. 지금 보니까 이게 주어,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겠지. 여기 동사가 나왔어. 무슨 동사? 비동사.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됐지? 그럼 갈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이게 명백히 틀렸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 실제로 여기서 헷갈리게 해놨지만 내려와서 여기서 명백한 값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번 같은 경우 잘 몰랐어도 4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 형용사. 형용사 항상 명사 다음에 형용사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참고 영어는 앞에 형용사 오고 뒤에 명사 오는 구조보다 실제로도 활용도가 높은 게 뭐냐면 명사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형용사가 뒤에 오는 구조가 훨씬 더 많아. 왜냐하면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앞에 형용사 오잖아. 그럼 그 뒤에 뭘 쓸 수가 없어. 왜? pretty girl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럼 예쁜 소녀잖아. 근데 그 pretty와 girl 사이에 뭘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형용사 몇 개 더 넣는 거지. 그게 아니고 다양한 목적어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이런 걸 못 넣잖아.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용사가 뒤에 오는 거야. 참고적으로 그걸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지 다들? 그 후치수식이라는 거. 명사 다음에 형용사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다. 지금쯤 됐는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데 그러면 나가야 되지 뭐. 이게 뭐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지금 이 정도 설명했는데 뭐 어렵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네. 21번 보도록 하자. 21번이 아니고 21년도 거. 자, 어떻게 할까? 지금 딱 생각해봐. 1번 나왔지? 그러면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 왜? 일이니까. 일이 형사니까. 명사 안 나왔네. 맞아. 이렇게 됐잖아. 그지? 2번으로 가보자. 2번 가보니까, 여기 보니까, 후,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맞아. 그 다음, 지금 보니까 remain 나오면 이형식 동사 중에 remain 말고 go, fall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이게 형용사가 온다는 거 많은 시험에서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많이 나왔었지.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 여기 줄을 걷어 안 걷어 안 걷지. 그러면 이 형용사가 오는 자리라는 거야. 형용사 앞에 뭐 쓸 수 있다, 부사 쓸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 됐지? 그 다음 이거 보자. 이게 형용사가 여기 동사도 나왔고 여기도 동사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동사가 한 묶음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knowing that. that's 뭐라고? 치환.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치환했어. 그것을 안다는 것. 해서 지금 여기서 know가 흔히 말하는 동명사지. 걔가 주어야. 이걸 모르는 친구. 그러면 학원 쌤한테 좀 물어봐. 학원 다닐 거 아니야, 전부 다? 학원 쌤한테 물어보고. 모를 수가 없는데, 혹시나 모르면. 그리고, 어, 딸도 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하고, 뭐, 물어보기 싫으면 아빠한테 뭐, 물어보면 되겠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노형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S 있어, 없어? S 없지? 그럼 당연히 단수로 봐야 돼, 복수로 봐야 돼? 단수로 봐야 되지? 단수가 보면 동사를 뭘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돼.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5번 또, 그, 옷이 나왔네. 야, 옷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뒤에 넣을 자리가 있는가 보는 거야. 뒤에 넣을 자리가. 됐지? 지금 보니까 명사야. 명사인데 그것의 소유격이니까 얘는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명사 찾아. 지금 해석 안 하고 있다. 비동사지. 비동사니까 형용사 하나 더 있으면 돼. 그럼 완성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완성됐어. 그럼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다. 지금 봐. 형식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형식을 모르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외우게 하는 거야. 그거부터 시작했거든. 왜? 그걸 알아야만 문장을 딱 볼 때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써먹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거든.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번호만 볼게. 이걸 하고 이제 그 이번 수업은 끝나고 이번 끝날 거야.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작년 6월, 9월, 그 재작년 6월, 9월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걸 또 모아서 어떻게 푸는지. 실제로 지금 와가지고 사설 모의고사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실제 그 평가원은 평가원에서 낸 것을 교과서라고 생각해. 잘 기억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거든. 교과서. 어, 말을 들어봐. 평가원에서 뭐 이런 말을 하잖아. 교과서만 잘 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교과서가 뭐냐? 진짜 학교 교과서 플러스 평가원에서 시험 본 거. 그게 교과서야. 그 교과서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교과서라고 한 것은 지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거기서 너들이 익혀라 이거지. 나 이 시험 이렇게 내는 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보여줬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연구해서 어떻게 문제 풀지는 충분히 알 거다. 이게 교과서를 충분히 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수능 문제를 열심히 안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과서를 열심히 안 본 사람이야.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평가원에서 한 얘기고 거짓말같이 들렸지만 그분은 진실을 말했어. 너들이 그 진실을 잘못 곡해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볼게. 지금 릴라이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릴라이가 왔으면 동사니까 또 주어 동사 관계를 봐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이 복순이 단순지 나오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앞으로 쫙 가봐. 그러니까 of도 있고 what도 있어. 쫙 지우면 이것만 나타나잖아. s네. 그지? 그래 안 그래? s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s니까 이건 s 안 붙겠네. 맞아. 넘어가는 거지. 2번 보자. 이건 접속사네? 그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있어야 되겠네? 주어 동사 있네. 그건 넘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위치가 나왔네? 그럼 항상 spread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앞에 가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지. 보스가 나왔네? 단수 복수? 복수. 그럼 여기 s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이런 얘기지. 그지? 못 붙인다. s 못 붙인다. 맞지? 그런데 그 지금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 맞지. 오브젝트 쓸 수 있는 거고 그 위치를 받아가고 뭐뭐의 보스니까 나쁘지 않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단복수의 관점은 아니지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앞에서 받아서 어떤 걸 받아서 두 개를 받아서 그것의 두 개 이렇게 한 거야. 그것의 두 개. 앞에 뭘까? 여기서 보니까 요놈과 요놈이네, 그지? 그놈을 받아가지고 그것의 두 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되는 게 맞지. 왜? 이거랑 얘가 사물이니까. 실제로 정확한 풀이는 그렇지. 지금 위치가 사물이냐 아니냐 묻는 거야 여기서는. 왜? 위치가 맞느냐 묻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놈하고 요놈이네 두 놈 나오는 게 이거 보니까. 왜? 참고 이런 갈로 같은 거, 갈로 같은 건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워버리면 바로 앞에 있는 거에서 요 두 개지. 다시 갈로는 뭐라고?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얘를 지워. 얘를 지워. 그러면 얘들 우리가 바로 앞에 있잖아. 그거 보스 맞지? 그것의 두 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3을 맞지? 그렇게 하는 거다. 또 일이 나왔네. 아이고야 일이 나왔다. 일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명사 오면 안 된다잖아. 명사 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ing 와야 돼. 이렇게 해서 얘는 몇 번? 답은 4번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게 동사일 수도 있고
지금 ing로 했는데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자. 이 앞으로 가본다. 쭉 가보니까 이거 반점이 찍혔고 when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네. 이거 명사지. 비주를 이게 지금 해석 안 하고 있잖아. 그 다음 over로 연결된 건 죽여버린다. 이렇게. 전치사로 연결된 것도 죽여버려. 이렇게. 됐지? 여기가 됐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동사 맞잖아. 이게 명사 나왔고 이런 거 나왔으면 동사 아닐까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잘 봐. 웬만하면 문장을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야. 여기에 becomes가 나오잖아. becomes. 웬만하면 문장을 그래도 좀 잘 봐라. 끝까지. 그럼 becomes가 나오면 이건 동사잖아. 그럼 이게 동사야,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지. 그럼 형용사 해야 돼. 다시 동사 아니면 뭐라 해야 된다고? 형용사 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지금 become 다음에 형용사 왔지. 그럼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야. 그러면 ly 올 수 있다는 거. 부사지. 그런 것까지 앞에서 연습했었지. 그 다음 여기 얘는 형용사야. 다시 얘기할게. 동사가 아니면 형용사라고. 그러면 이게 명사가 나왔으면 얘는 뭐라고? ing가 와야 돼. 이게 아니면 여기 ed가 와야 돼.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5번 가볼게요. 5번은 어편이 있는데 전치사니까 전치 다음에 명사 와야 돼. 이거 명사지. 셀프는 그냥 붙이는 거니까 셀프 빼봐. 그럼 it이잖아. 그럼 명사 맞지? 그리고 its, place, it도 빼봐. 그럼 place 명사지. place도 명사고 it도 명사야. 셀프는 붙이는 거야. 아까 우리 배웠잖아. himself, 힘이나 똑같이 목적어라는 거. 그러니까 셀프는 그냥 붙이는 거니까 원래 힘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it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 전체 다음에는 목적격, 즉 명사가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맞다.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감을 못 잡았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됐고 여기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좀 나왔어. 다시 정리하면 5형식 그 구성 요소 외워라. 조금 전에 사역동사 얘기했던 거 외워라. 형용사 세 가지, 형용사에 대한 얘기, ed 형용사, ing 형용사에 대한 태도, 그거 관계대명사 정도 공부해라. 그 다음에 늘상 나오는 거,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 수일치, 즉 주어랑 주어의 그 수와 일치하느냐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꽤 많이 봤잖아. 몇 개 봤니? 8개 정도를 봤잖아. 예, 최근 거를. 근데 한결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또 궁금증이 생기면 댓글로 달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날 때 댓글을 달아서 궁금증을 해소해 줄 테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